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국 사건 참관기 오늘 이진아 선생님 또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오늘 아침에 전두환 대통령 저기 서거하셨다는 얘기 듣고 많은 분들이 참 애통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도 좀 나눠보고 먼저 그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 우리 그 영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전두환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누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추명호 국정원 국장님 재판 얘기를 며칠 전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내일 유동규 화천대유 첫 재판이 있다고 그래요. 오전 10시에. 지난번 한번 연기됐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내일 재판 얘기도 좀 나눠보고. 그 다음에, 우리 연평해전 11주기 기념식이 있었다는데,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참여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쭉 옴니버스식으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삼성의료원 입원했다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밖에 계셨더라면 오늘이나 내일 좀 우리 전두환 대통령 조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난번에 예,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했다고 하니까 예, 저는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착잡할 것 같은데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범을 검거했던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예, 그런 역사적 그런 관계가 있고 또 가장 또 이 기무사 사령관으로서 혼란한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신뢰했던 부하, 음, 군대 후배이기도 하고 부하이기도 하고 그랬던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했는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동안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 쓰고 나서 너무 괴롭힘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진실을 얘기하니까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구속 5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뭘 좀 일을 하고 그랬던 분들은 왜 이렇게 고초를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시기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거지 이분들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난번에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예,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 좀 오래 살아 계시길 바랬어요. 너무 예, 대접을 못 받고 예, 돌아가실 때도 혹시나 또 저런 대접을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뭐 너무 갑자기 또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네요. 예,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예, 유럽에 있을 때, 벨gium에 있을 때, 그, 현역 공군 대령이 연수를 왔었어요. 예, 왔는데, 그분도 그랬어요. 그때가 뭐 음, 88년도인가 이랬는데, 예, 87년도 이랬는데, 전두환 대통령을 군에서 전두환 대통령 욕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해외에서 그 대령으로 온 사람한테 그걸 직접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그 뭐 부하들한테 하는 거는 참 훌륭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지금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뭐 형 집행정지 신청 안 했다 이런 얘기 근데 들리고 언론들이 제가 예, 이 기사를 지금 음, 봤지만은 언론들이 너무 못돼 먹었어요. 그래서 형 집행 정지 신청 안 했으니까 뭐 어쩌라고. 진짜 음. 기사를 보면 지금도 저런 식으로 쓰죠. 박 대통령이 뭐 뇌물죄를 받고 뭐 몇 년을 벌금 얼마 받고 추징금 얼마 받고 뭘 했다. 아니 그거를 왜 써요? 그러니까. 그 진짜 기사들 보면 짜증나는 게 아니 10원 한 장 받은 거 없다고 지금 다 얘기하는데 꼭 그 얘기를 써갖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꼭 사람들 머리에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형 그렇죠. 집행 정시 신청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라고 병원도 가지 말라는 거 뭐야 내보내지 말라는 거 뭐예요 도대체가 아우 진짜 열받아 나는 그냥 아우 왜 지금 4년 몇 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계시고 그러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해냐고요 언론들이 예. 진짜 못돼 먹었어요. 지금 요 기사로 보면 1699일째 인데 뭐 천일 야화라는 말이 있는데 그 우리가 2000일 지금 지금부터 다 돼가는 2000일 그런 거 다 돼가는 아니에요. 얘기입니다.
지금 임종석이 말 꺼내놔놓고 수습을 못했는지 안에서 어떤 얘기 했는지 뭐 대사면 얘기해놓고 임종석이 이런 얘기 하니까 이재명은 야 왜 우리 저 민주당의 진보적 인사들 대사면 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비교를 할 걸 비교를 해야지. 저기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이죠. 아주 이상하게 했는데 기사들이 아까도 언론 얘기했는데 말이죠. 이 지금 진짜. 아니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이 상황에서. 아니 윤석열 그럼 못한 또- 거를 하면 되지. A4 없으면 한마디도 못하는 여당에서 문제인데. 프롬프트 없이 말 못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같다 이렇게 비꼬았는데 아니 4년 내내 A4 한 장 그거 없으면 혹시- 한국말도 못하는 인간도 있는데 네. 왜 박 대통령을 왜 갖다 대냐고. 그 연설문이라는 것은 어떤 공식 행사에서 쓰는 연설문은 정제된 걸로 해서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유튜브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막 제 혼자 얘기할 때가 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아 이게 좀 쉬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그런 걸 하면서 느끼는데 지금 저런 상황에서 매일신문이 왜 박근혜 이런 제목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이죠. 아니 매일신문이 여당에서 아니고 여당에서 그래, 이런 얘기를 뭐 했다 하더라고. 최민희 뭐 어떤 여자 이름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국회의원 이름도 나오고 했는데 아니 4년 내내 한국 사람하고 몰입되고 앉아갖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인간도 여당에서 있는데. 저 문재인 A4 용지 얘기를 안 하면서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데 꼭 우리 최소원 선생님이나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언론에 아니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 4년 내내 5년 가까이 봤는데 그 왜 박 대통령을 왜 갖다 대냐고요. 제목을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렇게 소제목을 뽑아가지고 말이죠. 형 집행 정지 신청을 안 하기는 뭐 변호인이 지금 안 했다 뿐이지 뭐 몇 번이나 넣었는데 다 거절한 거 아니에요. 뭐 그거 없어서 뭐 석방을 못 하나요? 예. 하여튼 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제 최선 씨한테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아, 그래요? 받았는데 예. 박 대통령도 어깨 수술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쪽을 못 했다고 하는데 이 나머지 한쪽 때문에 수술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못 듣고 있잖아요. 네. 최선 씨도 한쪽 수술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음. 이 팔이 힘이 없어갖고 글씨를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을 사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단어를 제가 쓰고 싶진 않아서 안 썼는데 최선 씨가 그 신성훈 씨인가 그 밖에서 또 뭐 활동하시는 분한테 편지를 썼다고 해갖고 다른 유튜브에서 읽어준 게 있어요. 네. 이상로 의원이 읽어줬다. 거기에서 최순 씨가 아주 강하게 말을 쓰더라고. 박 대통령 나라 여기서 병신돼서 나가길 바라냐고 이렇게 말을 쓴 거예요. 저도 생각할 때 엄청 걱정을 하죠. 그거 지금 병원에 가갖고 이것 좀 치료해 주는 것도 지금까지 제대로 안 했는데 날씨 추워지면서 더 아프고 할 텐데 이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잡아넣었으니까. 근데 제목이는 하면서 언론사들이 아직도 이러고 앉았어요. 아니 5년 동안 문재인한테 당했으면 좀 말이라도 좀 곱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박영수 특검 진짜 박영수 특검 어떻게 되는지 아니, 말도 안 나오고. 딸이 지금 저 조사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딸 뭐, 조사받은 건 나왔나요? 예, 화천대 이후 지금 아파트 분양받는 건 나왔잖아요. 음. 지금 뭐 지금 그 당시에 보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막 하고 할 때 이게 박영수 특검은 이제 2015년부터 네. 뭐 그 문제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거 보면요. 한 해에 이제 6천만 원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500만 원씩 예, 받았네. 500만 원씩 받았죠. 예. 그래서 뭐 아파트 값 받고 뭐 그랬다는데. 진짜 박 대통령 한 푼도 안 받은 사람은 뇌물 받았다고 그렇게 온갖 망신 다 주면서 자기는 뒤에서 저런 일을 하고. 예. 박영수가 이제 뭐 법원에 나오겠죠. 건강하게 잘 버티셔야 되는데 어쨌든 참 그렇습니다. 우리 전두환 대통령 오늘 서거하셨는데 제가 이제 뉴스를 좀 올려놨어요. 예. 보니까 기사가 많이 네.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실 때는 예. 기사를 저장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네. 여러 가지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네. 보고 나서 기사를 좀 몇 개 저장을 해놨죠. 전두환 대통령 지금 서거 현장에 지금 한번 좀 가볼까요? 지금 가보면 지금 파파존 TV 뭐 실시간 방송인데요. 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도 이제 내일 조문 지금 한번 뭐 가보려고 많이들 하는데 오셨네요. 지금 지금도 전문가들. 조문객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네요. 예, 많이 들어가고 음, 있습니다. 조문객으로 보이죠? 네. 소리를 좀 켜볼까요? 아, 여기는 홍로 같으네요. 저기가 많이 안 보이네요. 위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못 올라가게 하고 있네. 아, 가까이는 못 올라가게 하고 있나 보네. 상황이 이렇게 돼요. 아니 여기 특별실이니까 이 안에 있네. 아, 이 이 안에 안에 있네. 조화도 예, 좀 예. 있네요. 저 안에 지금 네, 조항은 네, 받고 네, 여기 네. 있네요. 나라 지킴이 있고 아, 여기도 뭐 네네네, 있고 있네요. 당연히 뭐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뭐 태극기 밖에 손들던 분들은 뭐 다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보고 너무나 지금 뭐 노태우 뭐 국정도 안 한다 뭔다 하고 그러니까 네. 그냥 뭐 북쪽에 그 화장해서 음, 뭐 북쪽에다 이렇게 하겠다 가족장을 하겠다 이걸 보고 너무 좀 안 됐어서 정말 가서 저라도 가서 이순자 여사님 손을 붙잡고 위로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특실 1호네요. 여기 보니까 특실 음. 1호. 지금 이 전두환 대통령 보니까 이 청와대에 있죠. 청와대에서 조화나 조문 조화도 안 보낸다네. 조화도. 야,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조화 조문할 계획 없다. 어? 이게 이런 사과가 없었다.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화조차도 안 보낸다. 아니 전두환 그래서 이게 대통령을 지금 가족장으로 치를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면 뭐 전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 되냐. 전두환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도 본인이 뭐 아니 지금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선대위가 안 가는 걸로 번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 이런 저 주대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사람이 무슨 대통령 정책을 했어요? 제가 되면은 볼 때는 도대체 뭐 음? 이게 국민의 대통령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라면 이게 무슨 우리가 대통령이에요, 무슨 이게. 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보세요. 민정당하고 나중에 김영삼하고 합당해서 했죠. 그 음. 다음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됐죠. 그 다음에 또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얘기하는데 그 비자금 받은 사람 국립묘소에 누워 있어요. 어? 그, 그 전두환 대통령 뭐 그렇게 얘기하고 해도 결국에는 다 그, 어? 자기 친자식 아니라도 명문대학교 보냈으면 양아버지라도 양아버지 죽었으면 명문대 보내준 대통령 만들어줬으면은 그거 한번 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전, 생각이 들어요. 전두환 음, 대통령이 역적은 아니잖아요. 음, 수많은 국민들도 전두환 대통령을 추모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렇죠. 국민들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 당시에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5.18 때 자기 대통령 되고 나서 5.18 일으킨 사람들 뭐 사형시켰습니까? 하나도 5.18 때 사형시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 막 저 실제로 저 시민군들 중에 총 쏘고 해가지고 시민군 총에 그 군인하고 경찰이 죽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길어야 2년, 1년, 길어야 1년, 2년. 웬만한 사람들은 몇 달 있다 다 풀려났어요. 그리고 무슨 장기 수용을 살고 뭐 고생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5.18 문제에 대해서는 어, 그 당시에 1년 안 가서 거의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에 뭐 최규하 대통령이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사법적인 절차가 끝나서 거의 길어야 2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 거의 한 2달 잡혀 있다가 그 가을 되기 전에 거의 다 풀려나고 이제 좀 심각한 사람들은 뭐 있었는데 그 사람 다 풀려나서 그래서 처음부터
물론 이제 보도 통제는 좀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거를 사후에 응징을 한 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이거를 이제 이게 뭐 실패한 뭐 쿠데타다 그러면 이제 민중혁명이다 이렇게 치더라도 그걸 갖다가 어 광주 사태 끝나고 나서 진압하거나 아니면 보복을 하거나 이런 건 없었다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엉어리는 있겠죠. 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참 드네요. 윤석열 후보가 조문을 안 한다 이랬어요. 참 충격적인 그렇죠. 얘기인데 어느 예? 나라 어느 예, 나라의 대통령이 예, 되려고 하는지를 예. 모르겠어요. 지금 참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이거 이제 좌파의 원로 백낙청이 완전히 그거 아닙니까? 근데 멋있는 말 해버린 거지. 선인이든 악인이든 죽음 앞에서 말 삼가야 된다. 이런 딱 말 한마디 했어. 이게 뭔 얘기냐? 전두환 악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면서 어, 이, 이 사람을 우습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윤석열을. 어? 이렇게 단수 높은 거예요. 백낙청이 죽음 앞에서 말 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아무 얘기도 안 해버리는 거지. 원래요 고수들이 이런 거예요. 진짜 선인이든 악이든 말 삼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뭐냐면 이 말에는 전두환 악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얘기가. 그런데 말을 삼가해라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비난에서 싹 피해 가버리고 그 모든 비난은 이제 이런 거 이러면 윤석열이 다 덮어 쓰는 거예요 지금. 갈팡질팡해서 이거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이런 결단력은 이재명보다 못해요. 왜 왔다 갔다 하냐?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재명이 갑자기 전두환 대통령한테 조문을 가면 이쪽 우파에 있는 쪽 표가 이재명한테로 가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봤어요. 응? 아니 그러지는 뭐 그러진 않겠지만은, 않겠지만 그럴 일은 천지개벽에도 없겠지만은 근데 뭐 지난번 지난번에 광주 가가지고 너무 음, 혼 많이 났나 봐. 가서 막 그 헌법 조문에 넣겠다 막 이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헌법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치인 일개인이 어떤 정치적 사상을 헌법 조문에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게 5.18은 이미 굉장히 정치적 이슈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전문에 넣겠다 하는 사람이나 문재인이 건국 100주년 해서 뭐 그런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나 네, 국가감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고 네.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을 사형시켰다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참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보여줘야 될 그런 문재인과 좀 다른 모습. 지금 청와대에서 조화도 안 보내겠다 이렇게 조문 안 하겠다 했는데 지금 자기 조문은 안 하겠다 이거 지금 무슨 차이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이제 무슨 악인입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 누가 저 페이스북에 올렸길래 한번 정리한 거를 여기 올려놔봤어요. 김정일하고 그럼 전두환 대통령 그럼 김정일 사망 때는 조문한 거 조화 보내고 다 애도 표시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가 볼 때는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면은 자기가 가는 길에 삐아제 시계를 던졌잖아요. 어쨌든 삐아제 시계 논두렁에 던진 사람이 있는데 어? 그 전두환 대통령이 뭐 삐아제 시계를 던진 건 아니잖아요. 어? 노년에 골프 좀 친 거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김정일하고 전두환 대통령하고 누가 더 악인입니까? 누가 더 악인입니까?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는 지금 뭐 여기 민주통합당에 보면 뭐 급서에 조의를 표한다 뭐 진보신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통합진보당도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문성건, 손학규, 어? 손학규? 예, 여기 최재천, 아유. 노희찬요. 어? 참. 노희찬이 뭐 뇌물인지 뭔지 돈 5천만 원인가 얼마 받았다고 음. 그 난리를 쳐서 본인이 결국 자살했잖아요. 어쨌든 응? 자살했는데 그 전국이 떠들썩하게 눈물 행렬을 하고 특히 어제 이준석에 가서 되는데 엉엉 울었잖아요. 어? 이준석에 가서 엉엉 이게 울었잖아요. 오물었죠? 네. 자 원희룡이 보세요. 원희룡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혔어. 어? 조의를 세상에. 표한다면서요. 어? 그러면은 한 국가를 7년 이상 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잘 수습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런 어? 그 당시에 큰 혼란 없이 어쨌든 수습은 지금 젊은 했었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우리 세대도 그렇지만 50대도 우리 세대가 좋아하는 게 그때 당시에 사춘기 때였거든요. 프로야구가 저희 중학교 때 처음 생겼어요. 네. 그때 텔레비도 그 처음 칼라. 생겨가지고 칼라. 그 칼라 텔레비로 프로야구 보는 게 그 큰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기에 지금 그러고 보니까 그전에는 그 저기 뭐 단발령 단속하고 막 네. 어? 오만 아버지 밑에서 크던 음. 그런 분위기였다가 전두환 대통령 돼가지고 그 어? 12시까지 그 통금도 없어지고 다 통금도 없어지고 없어지고 네. 이 일반인들 살기에는 너무너무 음. 좋았어요. 음. 박정희 대통령 시대하고는 달랐다고. 허리띠 졸라맸던 시대에서 허리띠 풀어주고 마음껏 하라고. 대학 들어가기도 얼마나 쉬웠습니까? 어? 취직이요? 저희 또래 애들이 취직할 때요. 뭐 은행 이런 거는 저 하찮게 봤어요. 물론 은행 다니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뭐 원서를 7, 8개씩 손에 쥐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었다니까. 학점하고 나무 기업들이 감기였어. 학교 와서 기업 자랑했잖아요. 우리 기업을 오시라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랬다고요. 80년대에. 제일 좋은 시절을 지냈던 사람들이 지금 그랬고, 어? 원희룡도 역시 80년대 한번 아닌가요? 어? 지금 전국 학력고사 뭐 수속했다고 그러는데 그 학력고사 누가 만들었는데? 응? 학력고사 그거 누가 만들었는데? 어? 뭐 이거 전국 본고사 말고 학력고사, 어?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박세일 씨도 예? 나오네. 박수혜 씨도 그러고요. 진짜 지금 끔찍하네. 조문을 해라. 왜, 예? 예? 이게는 박수혜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조문을 했다. 조문을 정부 정부 차원에서 차원에서 조문해라 이런 얘기 너무 했고요. 그다음에 피해주의자네요. 뭐 이런 글 많이 했습니다. 정동영이 정동영도 말을 그러고요. 끊었고. 예. 그 지금 세상에 한나라에 대통령 지냈던 사람이고 그 혼란한 시대를 잘 수습하고 그랬던 사람한테 정말 마지막 지금 대접이 김정은이 이호 여사 뭐 박지원이 예. 정의용인가 뭐 아니에요? 이 사진 유명한 진짜 사진이죠. 끔찍하네요. 지금 이 사진 보세요. 이 사진. 예. 지금 이호에서 가서 참 멀리까지 예. 찾아가고 저렇게 애들을 펴하면서 지금 전두환 해고록은 또 난리를 쳤잖아요. 김일성 해고록은 서부지방법원에서 다 해줬어요. 이거 하라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윤석열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인 판국에서 어떻게 돌아가시냐. 이 사진은 뭐냐면 제2연평해전인가 뭐 그때 연결식장이에요. 현직 대통령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지금 요 앞에 있는 분이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전두환 대통령만 왔어요. 이게 벌써 나라가 이상하게 삐딱하게 흘러가기 시작한 거고 그래도 군인들의 명예를 죽은 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로해줬던 사람이 누군데 지금 윤석열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참 심각해집니다. 예? 지금 이게 나라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본인이 지금 여기에 예? 여기에 지금 김정일 사망 때 애도했던 사람들 어? 전두환 대통령 조문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어? 나라의 불행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정치적 소견을 바뀌면서 전두환 대통령 뭐 얘기해가지고 본받을 것도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 난리를 쳤는데
그거를, 응?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후보자의 그 머릿속에 있는 건데, 그 말을 뱉어놔 놓고는 난리를 치고 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내가 다시 그런 일 없어. 이런요,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 왕이 이런 거래요. 조선시대 왕은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하들이 세력이 센 놈들 조정을 해가지고, 한 놈이 한 놈 죽이면은 거기 올라탔다가, 한 놈이 또 이쪽 세력이 세면은 그쪽에 올라타서 저쪽 놈 죽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던 게, 우리가 아는 탕평책이라 하는 게, 그 간계를 쓴 게 조선시대 왕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자기 주관이 없어. 자기 주관이 있으면은 왕을 바꿔버려요. 인조 반정이 돼서. 광해군이라든지 뭐 이런 자기 주관이 뚜렷하면 왕을 바꿔버려 신하가. 그게 대물림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후보의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까지도 바꾸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이 조선의 후예예요. 제가 오늘 말이 좀 심하게 나가는데, 지금 그 난리를 치는 게 그런 전통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참 문재인하고 응? 뭐 싸웠다고 해서 문재인하고 별로 무슨 다를 바가 뭐 싸우기는 있습니까? 그냥 뭐 응? 아유, 소신이 없잖아.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 A4 용지 들고 나오는 거는 머리가 나빠서 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핸들링 돼 있는 워딩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아유 또 좋게 해석하시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자기가 알아서 말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데 해석을 또 좋게 하시네요. 그거는 더 계산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아. 거지. 제가 볼 때는. 뭐 얘기하는 거 본심이 나오니까 이러다가 윤석열도 A4 용지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4 용지를 말을 제가 못하고 볼 때는 A4 있으니까. 용지 말고 A3 용지를 추천하는데 그 많이 들어가니까 참 허탈한 생각입니다. 저는 아예 윤석열에 대해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 무슨 꼬라지를 하든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여튼 뭐 이런 수없이 많은 우리 북한의 그 김정은을 조언해야 된다고 뭐 위로해야 된다 그러고 뭐 또 국방위원장이라고 얘기 안 하고 김정은이라고 얘기했다고 국회에서 혼났어요? 혼났어요? 위원장을 왜 안 붙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직 대통령한테는 이렇게 붙이. 그게 참 어젠가 왜 우리 그 우파에는 이런 백낙천 같이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왜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어르신 아니래도 저도 제 주장 얘기하잖아요. 세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게 확실하면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생겨진 자리에 나가서 지금 어쩔 줄을 그 자리 자체를 자기가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공화당에 입당하라고 그러는데요. 얼른 들어오시라고. 감사합니다. 지금 어제 인터넷에서 북한에서 후보자 뭐 한국에 있는 후보자들한테 평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어떤 얘기? 그 후보자들에서 북한에서 다 평가를 했었다고. 예. 근데 저는 그거를 확인을 못 했어요. 뭐 다들 시답지 않게 여기는데 뭐 북한에서도 김치 얘기인가 뭐 네. 흰김치라 그러든가 뭐 그런 얘기. 북한에서 조원진 대표를 패스를 했는지 감히 건드리지를 못해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조 대표 얘기는 안 나왔었나 봐요. 그랬다고 들어. 네. 그래서 뭐 이재명까지도 뭐 썩은 김치라 했더나 무슨 김치라 그랬다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좀 한 사람 추천해주면 좋겠어요? 누구를 원하나 북한에서는? 뭐 좀 북한에서 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기들이 최고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김일성 해고록은 판치는데 전두환 해고록, 전두환 대통령 해고록인데 판매 금지 가처분 생긴다는 말이 나와서 저는 바로 샀어요.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그 인고의 시절을 87년도 이제 해서 90년대, 2000년대 거의 30년 이상을 유배도 가고 뭐 그 재판도 받고 뭐 그러면서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너무 안 됐어요. 예, 이제는 좀 편안하게 영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이제 우리 재판 기록이 있는데 재판 기록이 이걸 펴놓고 얘기할게.
예, 지금 화천대유 첫 재판이 지금 요 유동규 재판이 내일 10시 서울지방법원 형사법정 523호에서 열리네요. 첫 재판입니까, 저게? 네. 내일 방청, 2주 전인가 이때 열린다고 하다가 예, 그 검사들 6명이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래갖고 네, 이게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일 처음인데 방청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네. 뭐 일찍 가야지만 자리가 되겠죠. 내일 이제 10시 재판 마치고, 우리 또, 내일은 아마 일반인 조문도 될지 모르는데, 전두환 음. 대통령 그 빈소에 한번 저는 다들 들려보고 개인적으로라도 너무 뭐 이런 뭐 세상이 너무 푸대접하는 것 같아서 저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마침 우리 공화당에서 내일 2시에 공식 그 방문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재판 끝나고 와서 그 시간을 맞출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유동규 재판이 이제 기추가 지목되고 하여튼 이제 그거에 이 설계자를 예, 내일 한번 이 대장동 설계자가 누군지 음, 이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음. 어, 기자들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응원합니다. 네.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 추명호 국정원 국장 18일 날 예, 18일에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네. 추명호 국장님 재판에 다녀오셨는데 그분 재판이 2017년 아니 2020년 12월 17일 날 열렸다가 처음에 이제 재판을 우병우 수석하고 최은수 차장하고 세 분이 같이 받았어요. 그 뭐 박 대통령 재판 열리면서 그 뭐 최소원 씨 청와대에서 최소원 씨 사건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갖고 걸리면서 세 분이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다가 항소심 되면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러는데 오병호 수석 재판은 사실 제가 많이 들어가 보지 못했었어요. 네. 그때에 뭐 2017년도 이때쯤에 재판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박 대통령님은 10월 13, 16일까지 나오시고 그 다음엔 안 나왔지만은 뭐 10월 말부터 다시 재판이 돼서 저는 이제 거기에 다녔고 그다음 김기춘 실장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뭐 다른 재판들 국정원 재판 이런 게 국정원 2018년도 했으네요.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뛰어다녀서 오병수석 재판은 뭐 또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많이 못 들어갔는데 항소심 되면서 오병우 수석 재판에 들어가는 분도 있고 추병호 국장 재판에 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또 이제 그 이제 이렇게 좀 갔었죠. 뭐 우리가 원했던 거는 이제 저희가 원했던 거는 사실 이 시국 사건 하면서 정말 이 뭐가 뭔지도 뭐 재판 받고 이분들이 그래도 이 법정에 정말 내 편이 좀 앉아 있다는 걸로 참 위로를 받기를 바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는데 추명호 국장 재판은 사람이 별로 없죠. 뭐 저 혼자라든가 항상 이랬으니까 예. 참 안 됐다는 생각인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올 초에 재판이 2017 그 우병우 수석이 9월 16일 날 선고 대부분의 선고가 나고 나서 선고가 났는데 왜 아직 재판을 안 하지 하고 있다가 지난주인가 보니까 한 2주 전쯤에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잡혀갖고 갔더니 뭐 따로 이제 그 쟁점이 없고 검사가 뭐 따로 지금 뭐 추가 의견 낼 것도 없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같이 낼 거 없다. 그래갖고 그냥 오늘 종결하죠. 뭐 이렇게 갖고 그날 바로 했어요. 그래서 뭐 검사가 얘기할 거는 별로 없어요. 뭐 사실은 그 마지막 재판들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재판을 결론을 내도 이거 선고를 못 하니까 우병우 수석 그 끝나는 거 보고 하자 이래 갖고 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검사가 다른 의견이 없다. 그래갖고 뭐 원심과 같이 구형을 한다. 이걸로 끝이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도 이제 뭐 또 추가 의견이 있는 거는 의견서를 내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변론을 하라. 그래갖고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결론 나중에 얘기 다 들으셨습니까? 물론 들었죠. 하면서 저는 저 혼자 또 눈물을 좀 짜고 들으면서 2017년도에는 정말 너무 법원이 너무나 막 살벌했거든요. 네. 그거를 들으면서 2017년도에 그 막 분위기 박 대통령 탄핵시키고 막 이루어졌던 그 재판정의 그 모습이 굉장히 떠올랐고 또 이제 제가 몰랐던 것도 그 결심날 많이 이제 알게 되고 또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뭐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작년이 재판이 그랬는데 2010
이건 제가 좀 기억을 헷갈리고 있는데 2019년도였어요. 2019년도에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갖고 구속 이제 막 석방을 요구를 했나 구속이 만기가 됐나 이제 그랬는데 변호사가 이제 그 석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도 이 사람을 붙잡아 놔도 이게 더 이상 뭐 결론은 낼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 석방에 대해서 내가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알려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변호사한테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틀 후인가 보니까 갑자기 풀려난 거예요. 판사가 검토를 하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 주나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여튼 재판은 이틀 후인 금요일 날인가 이때 갑자기 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변호사도 나도 이렇게 갑자기 풀어줄 줄 몰랐다고. 그때 우리가 강화문에서 그 강화문 텐트 투쟁하고 있을 때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석방된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재판이 되면서 이제 만났고 이제 그래서 만나갖고 제가 그때 인사도 하고 편지 보내는 사람이라고. 근데 제가 편지도 몇 번 보냈어요. 뭐 우병우 수석 이런 거 할 때 뭐 전부 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위로의 편지 같은 걸 보내서 이분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네. 재판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좀 한번 연락을 하자 이제 그랬는데 네. 갑자기 이제 이게 열리면서 하면서 종결을 하고 그래서 지금 항소심이 이제 결심돼가 선고가 나온 거네. 그래서 내년 1월 10일 날 시간을 좀 많이 잡았잖아요. 한 2달. 그래서 내년 10일 날 하자고 그랬는데 이분이 재판에서 항상 조용했었어요. 지금 이 네. 사진을 보는 것처럼 항상 이런 웃음을 띠고 있는 얼굴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얼굴을 보는 게 정말 막 너무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거 막 이 뒤집힌 세상에서 이거를 막 초월한 관념적인 막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목소리 좀 힘도 들어가고 네. 물론 이제 석방돼서 나와서 시간도 좀 길었지만 그래서 힘도 네.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최후 진술까지 하면서 이렇게 끝났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눈물이 좀 이렇게 짰죠.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 지금 국정원의 그 변호인들 얘기로는 국정원의 압수수색 같은 걸 탈법적으로 그날 안 이제 하고 국정원에다가 그 파견 검사 그러니까 검사 신분이면서 국정원에서 그 검사를 파견을 해가지고 그 파견 기본적으로 검사가 국정원의 서버를 뒤져봤다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네. 재판을 이렇게 보면서 오병우 수석은 나와서 변호사를 네. 했었나요? 이게 검사들이 청와대든 국정원에 파견되잖아요. 뭐 변창훈 검사라든가 이분도 네. 검사 그래도 신분으로 파견돼. 국정에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같은 검사 신분인데 왜 이렇게 청와대나 국정원에 파견된 사람을 검사들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했을까 이런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날도 이 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검사들을 국정원에 정식으로 파견을 하는 것처럼 하고 나서 서버를 다 뒤지게 하고 네. 그 국정원 사정을 다 알게 하고 나서 통상적으로 1년 정도 파견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파견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몇 달 안에 돌려보내고 나서 국정원에서 이 사람들을 고소하게 만들었다고. 그렇죠. 악의적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압수수색 하는 것처럼 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제 국정원은 이제 국정원법도 있고 또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이 무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청와대라든지 또 국가안보의 중요한 시설이나 이런 거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서버는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어려워요. 꼭 안 된다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무제한적으로는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특정 검사실에 국정원 서버가 턱 가 있는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국가의 머리가 한 나라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가 그 뭐 비위해명해가지고 그게 검찰로 넘어가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금하고 있는데 청와대 서버라든지 또 국정원 서버는 이제 제한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국정원에서 들어오면은 국정원장이 이건 안 돼라고 하면은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이거를 회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검찰에서 국정원에 검사를 파견해가지고 파견해서 그 파견된 검사가 제한 없이 직급이 그냥 높으니까 서버에 접속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뒤져보고 그 자료를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국정원 내에 이제 들이밀면은 야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쉽게 말하면 공익 제보자가 되는 거지. 국정원 내부에 공익 제보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가서 내 봤다. 어? 우리 사정을 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김태우 수사관이 밖에 나와서 자기가 경험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은 검찰이 청와대에다가 어 파견을 해가지고 행정관이나 뭐 비서관 파견해가지고 비서관이 그 서버 뒤져보는 거죠. 뒤져보고 뭐 일반 비서관이 서버 뒤질 권한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거기서 뒤져가지고 나오는 자료를 최소한 갖다가 국정원에 들어가서 판단할 것 국정원의 같다. 조직이나 조직 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다 뒤져보고 알고 나갔다는 거 예, 아니에요. 예. 응? 그랬는데 이제 이 그날도 변호인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국정원 관련된 직원들 이렇게 나가면은 국정원들은 서로 간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동료가 다른 부서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그런 증언을 많이 했는데, 자기네들은 거기 들어가서 그거를 다 아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근데 이제 추명호 국장 같은 경우는 자기도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억울하니까 나를 직권남용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부서별로 어떤 그 국정원 내에서 내가 보고서를 보냈을 때 이게 조직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이제 나를 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에다가 직제표를 달라고 했는데 음, 이 검사들이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이거 비밀이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방어권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해야 되고, 음, 이 검사들은 국정원에 들어가고 홀라당 자료를 다 뒤져보고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기소를 하고, 음. 너무나 필요하지 않은 이런 재판을 했다는데, 이게 윤석열이가 한 짓인데, 이 사람이 나오고 자기가 법치고 뭐 자기가 임명받은 사람 했다는 게 이렇게 지금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드러나잖아요. 지금 이제 검찰이 옛날에 뭐 권력기관이라 그러면 이제 중앙정보부로 하고 뭐 기무사, 뭐 정보사 뭐 이런데 이게 이제 검찰이 권력기관이 됐다는 것이 검찰이 국정원을 그냥 아주 그냥 유린을 해버린 거죠.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권력기관이 검찰이라는 큰 조직이 이 검찰이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 행정 공무원들 중에서 차관급이 제일 많습니다. 예, 검사장급 이상이 다 차관급이고 정부 조직 중에서 제일 비대한 조직이거든요. 예, 직급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게 지금 그 국정원을 갖다가 지금 아예 유린을 해버렸는데 그 하여튼 최동욱 검찰총장 시기부터 해가지고 뭐 국정원이 정치관이 한다, 정치관이 한다 그래서 국정원이 너무나 권력이 비대하다고 국민들한테 가스라이팅을 계속한 거죠.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도 하고 뭐 정치인 사찰도 하고 뭐 계속 국민들한테 국정원 때문에 이 나라가 엉망이 된다고 가스라이팅을 계속 해온 결과 결국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주고 국회의원들이 눈 감고 그 사이에 검찰 조직이 국정원을 갖다가 완전히 유린한 건이 지금 추명호 이 건이거든요. 추명호 건인데 이게 방법도 오늘 보니까 추명호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수사 기록이 다 있겠지만 언젠가는 재심으로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이제 이게. 추명호 네. 국장이 본인의 재판에서 변호사가 했지만은 그게 뭐 우병우 수석이나 최은수 차장은 사실 혐의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걱정은 안 할 건데, 우병우 수석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이렇게 엉터리 재판을 받고 사람을 네. 그날도 보면은 완전히 뭐 영장 심사 받으러 갈 때 그 법원 직원들이 이 사람을 네. 기자들 앞에 끌고 가서 음. 노출시키면서 개망신을 주고 이런 짓을, 사실 뭐 2017년대 법원 분위기가 그랬어요. 진짜 너무 저 같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눈에도 그게 보이게 너무 악질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또 우병우 수석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한테 그 우병우 수석이 변호사를 소개를 해서 줬냐 이런 거를 해가면서 다구치고 망신을 주고 이런 짓을, 진짜 뭐 그때는 막 근성으로 다니고 바쁘게 막 다녀서 그런 소소한 자세한 내용을 몰랐는데, 지난번에 그 변호사가 하는 얘기도 없고 진짜 참 말이 안 되네 이런, 뭐 그날은 제가 들었어야지만 사실 그때 재판들이 다 그랬어요. 정말 피고인들을 너무 죄인시 만들고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재판인데 그걸 자기가 법치라고 지금 뭐 공정이니 이게 이런 걸 이제 하고 적폐 있으니 수사도 이게 목적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영장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영장주의를 회피했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 추명호 국장 변호인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것도 공판 변호사가 중심주의도 네네네. 무식하게 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공판 중심주의로 기소되고 나면은 모든 게 판사 권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뒤에서 검사가 실제로는 법대에는 판사가 앉아 있는데 검사가 판사처럼 다 해먹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공판 그렇지. 중심주의를 무색해 했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또다시 정말 아 내가 이런 재판을 본 것이 정말 역사적으로 참 의미가 있다. 굉장히 저는 그날도 네. 참 내가 아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 저 스스로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 거기 기자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하고 딴애하고 딱 방청객 두 명이고 변호사하고 주명호 국정하고 검사 하나하고 법원 직원 딱 여섯 법, 명밖에 법, 없었으니까 법원이 이런 검찰의 이런 공판 중심주의를 무섭게 하는 이런 거라든지 또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거 이런 거를 법원이 오냐오냐 해가지고 눈 감아가지고 유죄 판결 턱턱 주고 나면은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면접을 턱턱 주고 나면 나중에요 이 이제 법원이 이 가치가 땅이 떨어질 거예요. 나중에 북한은 최고 지위가 지금 뭐 변호사, 판사, 검사 이렇게 법조 3륜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나마 이렇게 돼 있고 판사나 검사나 이렇게 대등하게 약간 되고 지금 판사가 좀 높잖아요. 법대도 높고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 사법부로 봐서 독립된 또 사법부에 속해 있고 검찰 조직은 법무부에 속해 있는 거지만 사실은 같은 사법기관인데 이념적으로는 평등하다고 봐요. 근데 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북한처럼 검사가 모든 주체가 될 거예요. 북한에는 그 법에 검사를 1등으로 내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부속기관이에요. 검사의 부속기관처럼 돼 있는데 아마 그 짝이 나지 아니 않을까 그런데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 박 대통령 탄핵되면서 음. 2016년부터 뭐 이제 특별검사 생기고 윤석열이 들어가고 중앙지검장 되고 검찰총장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래 왔던 것이 조국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법원 자체에서도 아, 재판을 5시 반까지 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시간을 하겠다. 그래서 6시 되면 끝나요. 네. 그러고 보세요. 조국이 뭐 마누라 재판 받으면서 얼굴 나오게 못 하잖아요. 다 얼굴 가리고 사실 그러니까 막 언론들이 얼굴 아주 짓뭉개 버려갖고 미라처럼 나오는데 얼굴 못 나게 하죠. 그리고 뭐 피사실 공표 이거 못하게 하잖아요. 아예 그걸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을 이 사람이 받으러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 막아버렸지. 그렇게 윤석열이가 지독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제 혼자 유튜브 하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윤석열이가 조국이 가족들한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랬는데 조국이나 좌파들은 왜 문제가 안 되냐. 조국이 정경심 같은 경우도 변호사가 10명이 넘어요. 어? 방어를 해요. 그리고 걔는 언론을 받쳐줘요. 좌파들이 받쳐줘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박 대통령 관련된 사람들한테 하처럼 하려고는 막 이거저거 뒤지고 엄청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좌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이 또 좌파 판사들도 많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빼줘서 덜 억울해.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제가 보니까 뭐야 다 빼줬네 이런 느낌이 들지만은 박 대통령 관련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당한 거예요. 윤석열한테. 이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 해가면서 다 이렇게 당한 거예요. 막상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좌파들한테 하려고 그러니까 뭐 검찰 개혁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윤석열을 좀 손댄 게 저게 문제는 대들었다고 지금 영웅이 돼갖고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예. 인권 유린한 거는 박 대통령 관련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좌파들한테는 이렇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뭐 최강욱 같은 경우도 재판받다 아 나 가봐야 되고 그러고 일어나서 가잖아요. 그리고 그때 주진우, 뭐 김우진 이런 사람들 재판받은 게 있었어요. 2017년 18년인데 판사한테 욕하고 나갔잖아요. 좌파들은. 그리고 뭐 다른 좌파들은 재판받다가 뒤집어엎고 나갔다는 얘기 들어갖고 제가
야, 우리도 그 재판장에서 소리 좀 내자. 음.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좌파들은 뭐 보이는 게 없어요. 유난히 그 우파들한테는 이렇게 나쁘게 한 거예요. 물론 그 시절이 저는 계속 주장하죠. 윤석열 시대에 이렇게 한 거라고. 중앙지검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난 거죠. 어쨌든 법치라는 말 꺼내기가 무색하게 이게 이제 법칙은 없었어요. 실제로 돌아가는 게 지난 4년 이상 서초동에서 일어난 일들은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고 지금도 그것이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재판뿐만이 아니고 다른 재판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네. 국민들이 아셔야 그렇게 돼요. 귀고만장했던 판사 검사들이 지금 국회로 간 네, 네, 인간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 뭐 낙점 받으려고 이제 눈이 빨개가지고 오고 또 시국 사건인 것도 아 이거 뜨거라 그래서 재판 안 하고 미루는 사람도 있고 네.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형편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 로펌들은 전부 다 쉬쉬쉬 하면서 자기들 그냥 저 거기 다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다 얽혀 있거든 지금. 그래서 실제로는 참 로펌을 해봤자 돈 벌기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땐 돈 벌기 지금 혈안돼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당 상황 한번 볼까요? 윤석열 얘기한다는데 지금 보니까 김종인에 대해서 김종인 씨가 윤석열 그 양반이 묻지 말라 윤석열이 얘기했대 묻지 말라 이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준석하고 여 김경원 대표 양쪽에 끼고 이렇게 했는데 참 제가 볼 때는 둘이 이제 많이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김종인도 이게 막차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윤석열 쪽에 올라타고 싶은데 밥그릇이 적으니까 이거 내 밥그릇이 아니다 그러고 그것도 차고 있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고래 싸움을 하고 있다. 이준석이가 고래 싸움하면 도망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아이고 참 당 대표가 고래 싸움이 예? 고래 싸움을 붙여놓고 지금 도망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자기는 있으니까 도망가겠다는 거잖아요. 수습할 적수도 능력도 없고. 네. 그렇고 예 한심한 데 무슨 저 어? 대- 정권 교체 꿈을 꾸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김정은 조문, 네, 뭐 할 수 있죠. 국가 차원에서. 박근혜 씨가 그랬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하고 개인은 하지 마라.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전직 대통령이 별세했는데 조문 안 간다? 이야, 이게 진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죽음에 대해서. 5.18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 그거 생각한답니다. 5.18 하면 마을도 묘지가 먼저 떠오르고 그렇잖아요. 죽음에도 차별이 있네요. 죽음에도 차별이 있어. 어?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죽음에서 차별이 있고, 아직 발포 명령자가 전두환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는 확인된 게 없잖아요. 지금 계속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 뭐 신부가 했다는 얘기 아니, 아니라고. 그거는 헬리콥터에서? 헬리콥터에서 기총 조사했다는 거를 이제 네. 얘기한 거고, 최종 발포권자 총선대. 그 전두환 네? 대통령이 당시에 그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예. 하지 않나요? kiểm 사령관하고 그 선배라서 할 수 없었다는 거고, 그, 지금 뭐 그 얘기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머리 아프니까 그건 네. 이제 얘기할 필요 없고, 잘 어쨌든, 모르고. 예. 어쨌든, 김정은, 김정일 사망에도 조문을 했던 이런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 정당들이 자기 당에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뻘 되는 사람 아닙니까? 국민의힘 당에. 이준석이는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 아니에요? 응? 어떻게 이런 식으로 눈치 봐가면서 당대표가, 최소한 당대표는 가야죠. 근데, 이런 정당에 우리 국민들이 주권
위탁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착잡한 하루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2017년도 봄에 여름쯤에 그 전두환 해고로 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 출간 이후에 고초를 엄청 많이 받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안 그랬으면은 해고록을 펴내지 않았으면 지금도 건강하게 사시지 않았을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건강하셨고 본인이 직접 좀 힘이 될 때는 쓰거나 아니면 앉아서 구슬로 불러줬대요. 불러주고 이렇게 작성된 걸 읽어보고 다시 불러주고 이렇게 직접 다 썼답니다. 직접 다 쓰신 거고 대필을 한 게 아니에요. 어. MB가 쓰는 그 회고록은 읽어보면 그림이 그렇거든요. 난 좀 직접 쓴 거 아닌가 싶은데 전두환 회고록은 읽어보면 직접 쓴 것 같아요. 그 문체가 느껴져요. 그 자기가 그 당시에 자기가 읽지 않으면은 그 문장이 안 나오는 문장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합수부장에 있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온다고. 빨리 읽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런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우리 예? 우리 우리 공화당에서 공화당 오늘 뉴델리에서는 우리 공화당 기사를 많이 실어주는군요. 아 좋습니다. 인터넷 신문들이 지금 조금 실어주고 네 있어요. 우리 공화당 오늘인가요? 네. 예. 대전 국립현충원 찾았네요. 연평도 포격 11주기네요. 예. 항상 주 대표께서 이런 거는 잘 챙겨요. 그래서 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또 백선엽 장군 묘역도 네, 있고 이재수 장군 묘역도 있고 여기 대전이니까. 네. 한준호 준이 묘역도 있고 네. 대전 현충원에 한번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겠네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희 방송 내용이 어땠습니까? 지금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자격으로 저희 프리덤 뉴스 그래도 발행인 자격으로 내일 또 저는 이제 오후에 한번 조문을 가볼 생각인데 개인 조문이 아마 허용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많이 한번 가보시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짜만 된다면 저는 국민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가서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인 것 같죠? 특실 1호인데 병원이 아예 미어 터지도록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 뭐 여기까지 하고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뭐 네. 할 말은 되게 최근에 최서원 씨 많았는데 근황은 어땠습니까? 지금? 최소원 씨 편지를 어제 받았는데 예. 팔이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교도소에서 의무과장인가 이 사람한테 뭐 항양 인권위의 재소환권 때문에 네네네. 따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거의 방치되고 허리가 엄청 아픈데 치료를 못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교도소에서 해주는 그런 치료가 굉장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한테 몸을 치료를 해달라고 하지 못하겠다고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다고 날씨도 추워지고 하고 그래서 걱정이 많다고 그러고 2주 전쯤에는 제가 지난주인가 또 편지 받았을 때는 아직 난방이 안 들어온다고 굉장히 춥고 발이 시리다고. 그러네요. 근데 우종찬 기자는 작년에 10월 8일인가 이때쯤 석방될 때 그때 난방을 넣어줬다고 그랬거든요. 서울구치소는. 근데 청주교도소는 11월 달인데도 난방을 안 해줘갖고 발이 시리다고 그렇게 해서 저도 알아봐야 된다고 하면서 혹시 팩 같은 게 그 핫팩 같은 거를 보내줄 수 있는지 그 물어본다고 해서 제가 계속 못 물어봤네. 예. 하여튼 저희 프리덤 뉴스 최근에 이제 기사들 좀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김영수 대법원장 기사도 좀 올려놨고요. 뭐 할 말은 엄청 많죠. 뭐 법원에 일어나는 거. 그 사법농단이라 갖고 재판받는 판사 중에 한 분이 그 방창현 판사라고 있어요. 이분은 이민글, 이규진, 방창현 또 한 분 네 분 재판받는 중에 한 분인데 이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억울하게 재판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좀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억울한 분들 재판받는 건데 그래도 그분이 1심에서 4명 중에 2분은 유죄를 받았어요.
윤종섭이라고 판사가 아주 악질이에요. 근데 두 분 판사는 방창현 판사하고 또 한 분 그분은 마침 무죄가 났는데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그러길래 참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소심 진행 중이에요. 그랬는데다가 다음 주 그 일정 보세요. 다음 주인가 언제 보면은 재판에 또 굉장히 또 대단한 그 뭐 이 사법농단으로 재판은 안 받지만은 하여튼 그게 연루돼 갖고 제가 여기 증인 요구는 제가 저기 스페이스 없어서 네. 못했는데 여기에 뭐 이민수 누구 해갖고 그게 이름 있는 판사들이 증인은 나와요 3명.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게 좀 중요한 9일날 12월 9일날 재판이 좀 중요한 재판이에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이진아 선생님 정말 이 많은 정말 이 상을 빽빽히 배울 정도 깨알같이 쓴 이 재판 시국 사건 우리 재판 일정표 저희 프리드뉴스에 늘 올려놓습니다. 이게 29일날 예. 이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래 어떻게 되면은 되나요, 이제 변호사님? 이 공소 기각이 됩니다. 예, 아, 공소가 됩니다. 공소가 기각되겠죠. 공소 기각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 됐어요. 이 확정 판결은 이제 변호인 측에서도 항소를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했고 그다음에 이 기총소사에 대해서는 이 90년대 중반에 검찰에서 1년 가까이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5.18 관련된 9대 의혹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결론이 다 났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서 이 재판 받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기소를 하고 문제 삼았던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가혹하다. 그리고 지금 이 광주 법원에 말입니다. 그 90 넘은 분을 아유, 재판을 서울에서 굳이 광주에 끌어들여 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고 좀 망신 주려고 하는 거지. 그런 아주 전직 대통령을 치욕스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 그 옛날에 그 비석들 있잖아. 지방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너무 그 잔인해요. 비석을 땅에 묻어놓고 이재명도 밟고 지나가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밟고 지나가고 김동연이도 밟았다고 이게 제가 볼 그러더라고요. 때는 이런 김동연도 밟고 지나가고 이런 야만적이고 무슨 무슨 토템 갖고 뭐 윤석열이 손바닥에 왕자 썼다는데 그거보다도 더 100배나 더 그 비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를 땅에 묻어놓고 땅에 묻은 것도 모자라서 그냥 그걸 일부는 이렇게 보이도록 해놓고 밟고 다니고 전 세계에 어디 이런 무슨 저 아프리카도 아니고 19세기에나 있을 만한 그런 거고 이거는 고종이 그 박영효나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옛날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뭐 잡아다가 이 사지를 찢어가지고 전국에 회람을 하고 말이죠. 이거 부관 참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말 조선의 후예다운 이런 일들을 한다. 참 이거 야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문도 안 온다 그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5.18 정신이 이런 건가 싶습니다. 5.18 정신이 이런 건가 이게 5.18인가 그런 생각들이 들게 만드는 하루 종일 참 우울한 그런 날입니다. 내일 오후에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한 2시경부터 거기 저녁 때까지 좀 계속 있어 볼 생각인데 현장에서 방송을 해볼까요? 거기서 네. 예, 현장에서 제가 이거 들고 와가지고 인터뷰도 좀 따고 우리 같이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세브란스 병원으로 오시면은 저희 프리덤뉴스 출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프리덤뉴스에 와서 출연하고 싶은 분들은 내일 세브란스 병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예.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또 늦게 우리 와서. 예,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제보는 프리덤뉴스 2020 gmail.com으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프리덤 뉴스 성원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상단에 후원 신청이라고 깜빡깜빡거리는 거 여기 하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CMS 회원이 되실 수 있는데 저희 프리덤 뉴스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는 언론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